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금리가 인상됐죠.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있었고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금리 인상 배경과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과거 사례 살짝 예를 들고 제 의견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2년 9개월 만에 금리 0.25% 올렸죠. 어쨌건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뒀는데 또 현 한국은행 총재 임기 중에는 한 번 더 올릴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단시간 내에 올리기는 약간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이번 상승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기 어려울 거란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가계부채가 이제 1800조인가? 거기 한계치 도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약간 사람들이 예상을 완전히 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다. 근데 어쨌건 금리를 인상을 했다. 그래서 시장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반응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살짝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준금리 0.25% 올라갔죠. 그래서 금리 인상 쳐보시잖아요. 금리 인상 이렇게 쳐보시면은 밑에 많아요. 그냥 줄줄이에요. 하는 기준금리 연 0.5에서 0.75%로 인상.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이게 0.25%면 되게 작은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기준금리를 0.25%를 올리면 시중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행들은 0.5%, 0.75%, 1%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서로 경쟁이 붙겠죠. 그래서 0.25%가 오른 거는 기준금리고 시중 현재 금리는 어떻게 반응할지는 은행별로 다르다. 변동금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자기 대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눌러보시면요.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되게 많이 심각해졌는데 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하기로 추진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더 많이 무게를 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저금리 시대가 마감이 됐다.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해요, 여러분. 거의 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기준금리 인상됐는데 내 대출금리 얼마나 오르나.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은행권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당장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기준금리가 동결된 기간에도 슬그머니 오른 신용대출 금리를 봐도 알 수 있듯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이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선반영이 좀 됐다는 뜻이에요. 선반영은 신용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활용되는 금융채 금리의 특징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보다는 대출 중단이나 한도 축소 방향으로 가야 하는 분위기상 앞으로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더 올리기는 쉽지 않은 환경. 그러니까 대출 자체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금리를 막 올릴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 0.25%가 올라간 다음에 내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게 지금 은행 관계자가 봤을 때는 제한적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는 크게 막 엄청나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10월 중순께 가시화될 전망이다. 아직이 아니라 10월쯤이 돼야 변동형 주담대, 코픽스 얘기하는 거죠.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는 은행 예금금리 영향을 받는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인상하는데 2주가량 소요되고 이렇게 오른 예금금리가 다음 달 금리에 반영되면 10월 15일 발표되는 코픽스부터 본격화될 시차가 존재한다. 당장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월까지 대비할 기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이자가 늘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약간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사례를 한번 봐볼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게요. 네,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상승 행진을 보이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예,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주택담보대출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11%를 기록해 2006년 12월에 비해 0.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에 양조성 예금 증서 유통 수익률 상승과 일부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것으로 2004년 2월 6.15% 이후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또한 가계대출금리와 대출평균금리는 각각 6.2%와 6.32%를 기록해 각각 37개월, 4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 행진을 보이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21일까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3천억 증가에 그쳤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1월 5조 2천억 원, 12월 4조 원 등 큰 폭으로 늘어나다가 올 들어 1월에는 1조 3천억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금감원은 정부의 131 부동산 대책과 은행의 채무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심사 강화로 대출이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예, 2007년도 뉴스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2007년 2월 27일 그리고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7년도까지는 경기도 외곽까지 상승을 하다가 2008년도부터 하락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금리를 6% 이상으로 올렸을 때도 1년 정도 더 상승을 하고 부동산은 꺾였어요. 그럼 여러분은 잘 판단을 하셔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1년 후에 부동산이 정체기를 맞이해요. 2008년도부터 정체기를 맞이해서 약 2013년도까지, 서울은 2015년도까지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때 과연 떨어진 이유가 금리 인상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만약 이 당시에 금리 인상 때문에 1년이랑 갭을 두고 하락했다면 이번 시장에도 계속 금리를 올리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과거에 2008년도에 부동산의 정체와 하락이 시작된 게 금리 인상의 영향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제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 원인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거나 하락으로 전환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출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 대출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예전에 하우스푸어 사태나 2008년도 이후에 부동산 투자를 잘못하신 분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검색을 하고 싶지 않은데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혹독한 겨울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대출금리 인상이 우리 사회 경제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다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예전부터 경제 공부를 할 때 금리 인상이 되거나 외부의 어떤 영향, 대외 조건이 바뀌면 전문가분들, 특히 인기가 좋은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를 꼭 했어요. 잠깐 대기해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어서 이렇게 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중도적인 입장을 딱 취하면서 모든 사람, 최대한 많은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지금 시장이 오르는 이유는 금리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 전세와 매매에 물건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이사갈 집이 없기 때문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빨리 내 집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여러분의 판단의 몫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오르는 이유가 다주택자, 투기꾼, 풀린 유동성, 저금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금리 인상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죠?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멈출 이유는 이제 없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경고를 했고 앞으로도 올릴 거예요. 0.25%씩 몇 번을 올릴지 모르지만 계속 올릴 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하기에 부동산 시장이 금리 때문에 오르고 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관망하고 지켜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셔야 되는 거고, 저처럼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여러분 이때는 금리가 6%, 7%였는데 지금 여러분 한번 대출 받아보세요. 좀 높게 받아도 3%, 4%대거든요. 이때보다 낮아요. 물론 여러 가지 요건이 다르지만요. 그래서 저처럼 이게 주요 요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대출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수요와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시 한번 대조를 해보신 다음에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면은 약간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집을 산 다음에 이 기다리는 기간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될 시기이고요.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시작된 시기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이건 분명히 정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정상 범주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 요번에 0.25%된 이 시점에서는 큰 신경을 쓰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할 예상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정리됐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맞는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